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덥네요.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인 지금. 지지율이 지금 30% 그렇죠. 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여태까지 온 사연 중에서 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역대급 아닌가요? 저는 이거 드라마에서 소재로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네.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지저분한 상황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로서는 너무나 억울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40대 초반 남성이고 9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1년 전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아내 직장 동료였고 유부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상간남의 아내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사람 하나 죽일 듯이 소리치는 그 여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던 아내, 영문도 모르고 울던 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여자는 다음날 직장에도 찾아가 한바탕 했다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둘 다 직장을 그만뒀고 당연히 관계도 정리됐습니다. 상간남이 경제적으로도 자기 와이프한테 꽉 쥐어 살아서 찍소리도 못하고 집으로 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찾아와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 걸 제가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애초에 저를 사랑하긴 한 건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 저에 비해 아내의 외모가 뛰어납니다.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저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여서 오히려 아무 긴장도 없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이 좋았다고 해요. 그때는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고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렇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외도라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오락가락했고 그동안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매일같이 아무 말도 없는 저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까지 하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아이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 반성하는 모습을 믿고 깨끗이 잊고 서로 새 출발하듯 다시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의외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외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하고 다시 잘 사시는 분들 꽤 많죠. 꽤 많아요?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혼이신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 후에 사랑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다짐과는 달리 예전처럼 편하지 않던 우리 관계를 도와준 건 아내의 후배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저와도 친분이 생긴 싹싹하고 외향적인 친구였습니다. 우연히 셋이 모이게 된 자리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준 후배 덕분에 처음으로 웃으며 아내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종종 그 후배와 후배의 남자친구도 불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번엔 제가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전화가 와 술을 청하는데 마침 아내는 아이와 친정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거절할 수 없어 둘이 술을 한잔하다 보니 아내 후배와 충동적으로 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와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우리 사연 이거는 비겁하네. 나는 왜 충동적이라 그래? 충동적으로 호텔에 가서 테스토스테론. 네. 테스토스테론의 기운에 넘친 그날 저는 아내의 후배를 호르몬에 이기지 못해. 뭘 어떻게 하자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호텔을 나와 출근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빌었지만 약간- 하루도 안 걸려 아내가 알아버렸습니다. 이거 약간 후배가 말한 거죠. 어머나.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대화나 해명도 원하지 않았고 친정으로 찾아올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죽어버리겠다고 선언하는데 찾아가야겠네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이를 친정에 두고 혼자 돌아온 아내는 차가운 얼굴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이미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이밀더군요. 아이 양육권을 가져가려면 제법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해명을 하건 사과를 하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 나가려는 아내를 붙잡은 제게 바로 폭행죄까지 추가되고 싶냐고 소리치는 아내의 말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 이상합니다. 아내 후배 때문입니다. 어떤 연락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할 말은 아니지만 아내에게 잘못한 건 저도 후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순간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한 번도 제게 후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도 아니고 어떻게 내 후배와 그럴 수 있냐고 더 화내야 하는 상황 같은데 심지어 그 후배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마치 후배를 감싸듯이요. 생각을 곱씹다 보니 소설이 하나 써졌습니다. 혹시 아내가 그 후배를 시켜 제가 외도를 저지르게 한 건 아닐까요? 저는 하룻밤 상대로 생각될 만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저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연락을 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외도를 저질렀던 작년부터 아내는 어차피 저와 이혼하고 싶어 했지만 외도를 했기에 위자료를 제대로 못 받을까봐 걱정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의 친한 후배를 시켜서 절 유혹해 저에게도 똑같은 약점을 맞는 건 아닐까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광역시약 건물 몇 채를 갖고 있는 알부자입니다. 외아들의 외동 손자라 제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걸 이용해 양육권을 넘기고 크게 한몫 잡아보겠다는 건 아닐까요? 그냥 다 저만의 미친 생각인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아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피고가 3명이 등장해야겠군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과연 성관계를 맺은 게 아내의 부탁으로 인한 후배의 어떤 희생일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가 내 남편과 자주면 내가 원활하게 이혼을 할 수가 있다. 나의 이혼을 위해 하룻밤만 자줘라. 이게 말이 되나? 저도 그게 당연히 아니 후배가 뭘 위해 이걸 하나. 무슨 그잖아, 이혼이 무슨 구경을 누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혼해서 유리하게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많이 받으면 너한테 한 1억 띄워주겠다. 1억 가지고. 아니면 내가 받는 금액의 절반을 떼주겠다. 아니 근데 저는 이 포인트가 약간 이상해요. 뭐가요? 후배랑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하루도 안 걸려서 아내가 알았대요. 이러면 후배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후배가 너무 미안하니까 죄책감에 적어도 그건 될 것 같아요. 언니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그럼 잠적한다? 딱 이 포인트가 조금 걸려요. 만약에 내가 후배라면 어떻게 하다 실수로 친한 언니의 남편이랑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바로 언니한테 얘기한다? 하루도 안 돼서? 며칠은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미쳤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 후배가 자기도 이제 술김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바로 할 수도 있다고, 뭐 그거는 사바사니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왜 이 아내분이 후배를 같이 욕하면서 니네 둘이 가서 잘 살아봐 이런 것도 아니고 너 내 후배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그것도 그런 일을 만약 제 후배가 내 남편이랑 자꾸 그걸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다. 그럼 나는 둘 다 꼴 보기 싫을 것 같지. 남편한테 가서 너 내 후배한테 따로 연락해서 뭐라 하지 마. 이러지 절대 그러진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남편의 대리인이라고 하면 네. 지금 상황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피고 1 아내, 피고 2 유부남 직장 동료, 피고 3 아내의 후배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네. 왜죠? 그 유부남은 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이혼 사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아 그렇구나. 결국 이제 그것도 쌓여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상간남을 피고로 삼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넣어서 소를 제기해서 한번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필요하면 당사자 신문도 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아, 그죠? 당사자 신문 이렇게 해서 사자 대면을 하면 아름다운 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상간남이었는데 근데 너가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면 너의 남편에게 알리겠다. 계속 이걸로 빌미를 삼는 거예요. 못 헤어지게.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너랑 나랑 불륜이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고 너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계속 이걸로. 그러다가 결국 헤어지는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진짜로 알려야 되긴 알려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알리는 게 제일 좋을까 하다가 여자한테 소송을 해요. 어머나. 소송을 하는데 뭐 어떡해요? 빌려준 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빌려준 돈도 없거니와 하여간 내놔라라고 하는데 그 소장에 가득 불륜 관계가 써 있어요. 그 빌려준 돈이라는 게 뭐냐면 만나서 내가 뭐 콩나물 국밥도 사주고 사주고 막 그랬다면서 호텔비 뭐 이런 그 거. 돈 막 다 청구하니까 막 그게 얼마라면서 달라고 하는데 근데 여자가 답변도 안 하고 막 이제 우리 남편이 막 도와주고 대응을 해줘요. 불륜 관계는 어차피 네. 밝혀졌어요. 그랬더니 당사자 신문을 신청하는 거예요. 여자를 법정에 세워서 불륜 관계를 확실하게 물어보려요. 실제로 그 신문상 제출을 했는데 정말 불륜에 대한 건 쫙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아내의 후배를 피고로 넣으면 아내의 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쪽 상대 소를 제기하든가 뭔가 있을 거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링 위에서 한번 그 태도를 보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넣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보자마자 아니 이게 진짜 남편분이 생각한 이 소설이 맞나 아닌가 아. 아내분이 짰나 안 짰나 이게 되게 궁금한데
변호사님은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짰는지까지 모르지만 네. 적어도 뭐 그 후에 알리는 것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반드시 아내랑 후배랑 뭔가 모종의 뭐가 있었다, 거래가. 그럼 지금 이제 이 사연자분의 아내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본인이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양육권을 핑계로 해서 이제 돈을 뭐 더 받아낸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긴 한가요? 아니 재산 분할을 이미 깔끔히 정리해서 드린다는 거는 이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왔다는 거 아닌가요? 받고 왔어. 지금 아내가 이미 아이를 출장에 갖다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한테 출장 물어보세요. 그래 네가 원하는 금액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봐. 내가 뭐 아버지 거 뭐 하나 정리해서 줄까? 뭐 얼마를 주면 아이를 줄래? 이런 대화를 쭉 해서 이 여자가 진짜 아이의 양육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녹취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녹취하면 당연할 수 있죠. 당사자가 아닌데 녹취되고 막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남겨라.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양육권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거래 대상으로 쓱 딜을 제시하는 순간 증거를 포착해. 이 사람은 양육할 사람이 아니다. 양육자가 될 자질이 없다, 인간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일방에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으로 아이를 어디든가 갖다 두고 친정이든 어디든 갑자기 거주지를 옮겼잖아요. 이런 경우 아동 탈취가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엄마지 않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거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거 소송을 하면서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하여튼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다시 되돌려 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이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을 내놓으면은 양육권을 주겠다?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물론 법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뭐 시시비비를 다 하나하나 따지겠지만 근데 어쨌든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기 전까지의 시점까지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딱 요구한 걸 보면은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외도를 저지른 이 정황이 이혼에 나한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좀 그런 것도 있죠. 자기가 바람을 폈던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바람핀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랑 헤어지고 싶고 재산을 분할 받고 나가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뭐 그냥 전전금 그냥 사는 거고 그렇다고 계속 자기가 바람핀 여자로서 뭐 이혼도 안 되고 그냥 살아야 되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딱 이제 반전이 된 거죠. 이제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죠. 정당한 재산 분할과 그리고 이혼까지도 요구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엄경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 맞아요. 네, 소송을 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피고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 네, 그럼 지금이라도 뭔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이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지금 빨리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게 낫다. 양육권을 이렇게 뭐 가져가려면 돈을 내놔라 이런 태도를 보니까 네. 이거 정말 너무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니까 양육권을.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비를 얼마를 줄 것이냐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양육권을 가져가려면 돈을 내놔라? 그래서 아내는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협상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만약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여자 양육권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돈이다. 그런 것 같아요. 양육권을 팔려고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나는 오직 아이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준다고 이 양육권을 거래 대상을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설득해서 얼마를 원하든지 설득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일단 그런 제안을 한 것뿐이지 나야말로 양육권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네. 전 약간 좀 계속 소설 추리극장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의심하는 것처럼 아내랑 후배가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거를 물론 뭐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없겠죠? 근데 그냥 가정해 볼게요. 후배가 막 증언해. 사실은 이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게 만약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는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황이 밝혀졌을 때. 뭐 위자료가 별 차이가 없겠죠. 그냥 위자료. 모든 기방이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어쨌든 실제로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도 예를 들어서 아내랑 후배가 진짜 짰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됐다. 증거도 포착했다. 이게 있어도 이게 뭐 이혼해서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란 얘기죠. 뭐 아내한테 이제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는 거죠. 처음에 솔직히 하다가 그게 드러나면
소를 취하고 별도로 뭐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내의 후배를 상대로. 예. 네. 파탄이죠, 파탄 책임.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아이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뭐가 억울한 일인지 좀 그 부분이 의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사연 준 분하고 아내의 후배가 성관계를 한 거는 혼인 파탄과 인과관계가 없지 않나요? 이미 이제 1년 전 아내 외도에서 이 혼인 관계는 파탄 날 그런 상황이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톤을 보면은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광역시에 건물 몇 채를 갖고 있는 알부자입니다. 광역시에 건물 몇 채가 있어도 그건 이제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저는 처음에는 와 이거 진짜 무슨 역대급 사연이다. 이거 진짜 막 완전 추리극장이다.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뭐 아주 뭐 별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괜찮은 일입니다. 이 정도면. 네. 별일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야기 나누다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사연자분도 그래야 될 텐데라는 생각. 일단 그럴 그렇게 겁니다. 보니까 우리 사연자분이 뭐 충동적으로 그 잠자리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자책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지금 자존감을 일부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있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지. 아니 어떤 여자가 여자가 탐낼만한 남자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약간 이상한데? 굳이 뭐 지금 이 파탄난 관계에서 맞아요. 내가 착한 사람 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매력남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정반합이 되었네, 그죠? 그렇습니다. 뭐 아내분이 진짜 막 우리 사연자 분만 바라보면서 막 헌신하면서 살아온 여성이었다면은 이제 비난의 화살이 우리 사연자분에게 갔겠지만 사실 이거는 쌤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내분이 그 아드님을 키울 능력도 사실 안 될 것 같고 왠지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뭐 복직을 하려고 해도 이전 직장에서 불륜에 대한 그런 전과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 네. 그래서 재취업도 아마 뭐 하려면 비슷한 업계로 가야 될 텐데 그쵸. 재취업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전혀 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걱정하시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어떤 분할해줘야 되는 뭐 금액대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빨리 이혼할수록 조금 준다. 조금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하지만 아내분이 일주일 동안 친정 가 있는 동안에 아니면 혹은 그 전부터 뭔가 변호사를 만나거나 해서 준비를 한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재산 분할까지 정리해가지고 와서 뭐 양육권 가져가려면 너 큰 돈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정도면은 뭔가 본인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뭐 준비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아직 그분이 이렇게 있고 2, 3일 쓸 거라고 예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엄경천 변호사님이 3명을 픽을 올려라. 이 예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맞아요. 어떻게 엄 변호사님 이런 사건은 이제 맡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한 것도 뭐 아니 그러니까 꼭 오는 사건 막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3명을 피고로 올린다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잘 천연한 생각해보시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깔끔하게. 저만 혼자 추리극장을 되게 심각하게 쓰고 있었네요. 네. 생각보다 근데 남편분이 지금 어떤 마음이 어떤지가 또 중요한 게 남편분이 만약에 이혼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라면 조금 마음이 힘들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이혼해라. 이거는 이혼해야 되는 거다. 라는 어쩌고는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네, 40대 초반이면 너무나 젊습니다. 그렇죠. 네, 새 출발하기에 너무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아내분과 더 이상 청춘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게 아내분은 같이 살 마음이 지금 1도 없잖아요. 이게 그쵸. 중요한 거죠. 뭐. 그러면은 최대한 잘 갈라서는 게 맞겠죠. 네, 너무 후기가 궁금해서 정말 가능하시다면 꼭 저희에게 후기를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잘 해결하시고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래 지금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저희가 후기 받고 있고요. 저희와 이제 상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